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방 80주년, 건국 77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광복 가족의 광복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프랭클린 윌리엄스는요, 돈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일하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앨리스 바턴 역시 광산촌에서 태어난 카우보이의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가난한 형편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 나왔어요. 본인들의 고향인 미국의 콜로라도주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난생 처음 콜로라도주를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향합니다. 어디였을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1906년 당시에 인천입니다. 인천이 원래 요랬어요. 두 사람이 감리교 선교사가 돼서 1906년에 인천에 도착했고 1년이 지난 1907년 이 제물포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선교사 숙소에서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조지 윌리엄스인데요. 프랭클린 윌리엄스가 자기 아들 조지의 한국인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서 고통당하는 그 한국인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한국인들에게 어서 빨리 광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국 선교사가 백인 아들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프랭클린 윌리엄스 선교사가 세운 학교, 그 다음 장면이요.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영명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교훈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바치는 애국자를 기르자.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의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영명학교에서요, 우리 현대사의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걸출한 인재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영명학교 출신들이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되죠.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이 학교를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프랭클린 윌리엄스 선교사님의 사택, 밤에는 독립지사들이 숨어들어요. 독립투사들을 숨겨주는 은신처, 낮에는 일본 경찰이 압수수색을 합니다. 몇 번씩이나 일본 경찰한테 털리고 핍박을 당하고 감시를 당했죠. 그런 가운데 드디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감리교 선교부에 보낸 프랭클린 윌리엄스 선교사의 보고서. 교인들이 포함된 수백 명의 군중이 시위를 벌였고, 이 윌리엄스 선교사가 담당했던 교회가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바람에 교인들 수백 명이 3.1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경찰이 총을 쏴 20명이 넘는 한국인이 죽었습니다. 한 신자 가정은 너무나도 가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오빠도 죽고 동생 둘은 버려지고 딸은 감옥으로 끌려가 구속된 후 강제 노역과 함께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끝내 감옥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누군지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화학당 다니던 유관순입니다. 요게 이화학당 다니면서 3.1운동 할 때 사진이고요. 그 옆에 어린 시절 사진이 영명학교 다니던 유관순입니다. 프랭클린 윌리엄스가 세운 영명학교에 유관순이 다녔는데 너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프랭클린 윌리엄스가 너는 공부를 서울에 올라가서 더 열심히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 인물이 되라. 영명학교 다니던 유관순을 이화학당으로 추천해 줬습니다. 프랭클린 윌리엄스는 유관순이 다녔던 교회가 소속된 지방회의
감리교 감리사였죠. 자, 이렇게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그러다가 34년 만에 1940년 프랭클린 윌리엄스가 일제에 의해서 한국에서 추방당합니다. 인천에서 태어났던 우광복, 조지 윌리엄스는요,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미국에서 의과대학에 진학합니다. 아주 솜씨 좋은 의사가 되죠.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이 터집니다. 의사였던 맏아들 조지 윌리엄스가, 우광복이가 군의관으로 차출이 돼서 미 해군 7함대에 근무하게 됩니다. 1945년 여름, 갑자기 미 해군 7함대에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해군인데 육군 24군단과 합동작전을 하라. 그래서 조지 윌리엄스도 7함대에 소속한 그 배의 군의관이었기 때문에 육군과 합동작전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합동작전을 하게 된 육군 24군단장,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유명한 존 하지 중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존 하지 중장은 오키나와에서 전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갑자기 항복을 했습니다. 38선 이북에 소련이 물밀듯이 내려오고 있어요. 가만 기다렸다가는 부산 앞바다까지 한반도 전역이 공산당, 소련 차지가 됩니다. 당황한 미군이 급하게, 야, 한반도에서 제일 가까운 부대가 어디야? 24군단장입니다. 그러면 24군단장 빨리 한국으로 가. 육군이 한국으로 어떻게 오겠습니까? 헤엄쳐서 올까요? 비행기 탈까요? 해군 7함대, 육군 24군단을 태우고 인천으로 가라. 그래서 존 하지는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역사도 모르고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갑자기 공산당이 북한을 점령하는 바람에 급하게 미군을 38선 이남 남한 지역에 주둔시키기 위해서 존 하지가 3년 동안 남한을 통치할 예기치 않은 임무를 맡고 갑자기 인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존 하지를 태운 배의 군의관으로 조지 윌리엄즈도 우연히 갑자기 예기치 않았는데 자기가 태어난 도시 인천으로 2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1945년 9월 8일 이 군복을 입은 조지 윌리엄스, 한국 이름 우광복이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육군하고 합동작전을 벌여야 되니까 해군 군의관이었던 그가 육군의 상륙 책임자 하트먼 대령에게 보고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하트먼이라는 사람도 한국말 한마디도 할 줄 몰라요. 갑자기 미군이 가라 그래서 남한에 온 겁니다. 그 한국 책임자 세 사람과 미군 대령이 대화를 하는데 영어를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혹시 이탈리아를 알아들을까? 이탈리아 말을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불어를 했더니 못 알아들습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요, 한국말 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혹시 중국말 할까? 중국말 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일본만 알까? 일본만 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광복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트먼 대령은 한국인 3명과 말이 안 통해 애를 먹고 있었어요. 하트먼은 이탈리아, 불어, 영어로, 한국인들은 중국어, 일어, 한국어로 제각기 떠들고 있었지요. 6개 국어를 구사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조지 윌리엄스가 보고하려고 기다리는데 앞에서 기가 막히거든요. 대령님, 한국 사람이 말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이보시오 한국 사람들, 이 대령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중간에 조지 윌리엄스가 구세주처럼 짠 나타나서 통역을 해주니까 양쪽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미군 대령이 물어봅니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니? 조지 윌리엄스의 대답. 대령님, 창밖을 보십시오. 저 언덕 위에 빨간 벽돌집 있죠? 제가 저기서 태어났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두 부부가 흑수저 출신, 콜로라도 주를 한 번도 안 떠나봤는데 결혼해서 처음 떠나서 도착한 데가 인천이에요. 1년 후에 그 인천의 선교사 숙소에서
조지 윌리엄스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 인천 항구. 자기가 태어난 집이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서 조지 윌리엄스가 우연히 말이 안 통하는 미국인과 한국인 책임자들의 통역을 맡아줍니다. 하트먼 대령이 얘기를 해봤더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야, 너 마침 잘 만났다. 존 하지 중장에게 추천을 해요. 존 하지 중장도 갑자기 3년 동안이나 한국을 통치하게 됐는데 이게 아무것도 몰라서 곤란하거든요. 이 사람 믿을만하다. 조지 윌리엄스가 5개월 동안 미 군정 최고 지도자 존 하지 중장의 특별 보좌관으로 비서실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꿈에도 그리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프랭클린 윌리엄스 선교사를 한국으로 모셔옵니다. 한국 이름으로 우리양, 우광복 그 두 부자가 소용돌이 치던 80년 전의 대한민국 해방정국에 갑자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되죠. 그 당시의 한국 상황은 어땠을까요? 오늘부터 80년 전 서울 종로 네거리, 서울 시내 곳곳에요 플랜카드가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80년 전 1945년 8월 16일 서울 한복판 종로 네거리에 붙은 플랜카드. 근로대중의 위대한 지도자 박헌영 선생은 어서 나와 우리를 지도해달라. 박헌영 만세. 우리는 박동지를 기다린다. 박헌영 동지여 어서 출연하라. 8.15 해방을 맞자마자 전국에 숨어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이요 일사불란하게 일제히 움직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마다 곳곳에 눈에 잘 띄는 곳에는요 위대한 공산주의 지도자 조선 최고의 공산주의 이론가 혁명가 박헌영 선생의 출연을 호소하는 플랜카드가 갑자기 나부끼는 거예요. 그 서울 사람들이 보고 야 박헌영이가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인가 보다. 야 한국 사람들이 박헌영을 이렇게 존경했나? 워낙 유명한 공산주의자고요. 1925년에 서울 종로에서 박헌영이 조선공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올해가 2025년이니까 100년 전.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근대주의 정당은 조선공산당입니다. 조선시대 노론소론하는 당파 말고요. 근대적인 의미의 정당으로서 최초로 만들어진 정당이 공산당이었어요. 그 정도로 남한은 공산주의가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20년 전에 만들었다가 일본이 해산시켜버린 그 공산당 지도자 박헌영 선생이요. 어서 나타나시오. 우리 민족을 지도해 주시라. 서울시내 플랜카드가 쫙 나붙은 가운데 드디어 박헌영이 출연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전라남도 광주에 숨어있던 박헌영이 8월 19일 서울로 올라옵니다. 화려하게 서울 입성한 다음에 8월 20일 조선공산당 재건위원회를 만들어요. 9월 14일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자. 우리의 나라는 조선인민공화국이다. 말은 그럴싸한데 사실상 공산당이 배후 조종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수립을 획책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은 공산당 천하였어요. 이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이승만 역시 미국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차단당했습니다. 미국의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성에 소련 간첩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그 간첩들의 설득을 받아서 국무장관 애치슨이 이승만의 귀국을 막았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이제 미국의 기밀 문서들이 다 해제가 돼서 2011년 중앙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애치슨 국무장관이 공산주의자들의 설득에 넘어가 이승만을 싫어해서 귀국을 막았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 하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 조지 윌리엄스의 정치 노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프랭클린 윌리엄스가요 1925년 정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질 무렵에 조선에 와 있었던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요, 저 금강산 밑에 있는 산골 마을에도 이미 공산당들이 출현했습니다. 공산당이 없는 지역이 없었어요. 그 프랭클린 윌리엄스가 아들한테 늘 한탄을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공산주의자들이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다 퍼줍니다. 나누어주고 퍼준다는 공산주의자들의 거짓말에 한국의 가난한 청년들이 너무 잘 속아 넘어간다. 공산주의 때문에 대한민국은 큰일 날 거다. 이미 1920년대부터 프랭클린 윌리엄스가 한탄하는 이야기를 아들 조지 윌리엄스가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우리암, 우광복 두 선교사가 모두 투철한 반공 투사였죠. 동시에 조지 윌리엄스는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한국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존 하지 중장이 민생 시찰을 하라 명령을 내려요. 보통 공무원들이 명령을 받아서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이 조지 윌리엄스는요, 해방 전국 미 군정 지도자 가운데 가장 성실한 사람. 한국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린 시절 뛰놀았던 한국, 20여 년 만에 의사가 돼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고 그리운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남한 전역을 실지로 돌아요. 곳곳에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전염병 퍼지지 않는지, 얼어 죽은 사람 없는지, 지극정성으로 목회자가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는 것처럼 한국인들의 민생을 돌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먹고 사는 거 병 걸리지 않았나? 이런 민생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 조지 윌리엄스가 만난 한국인들마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강원도나 경기도나 충청도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왜 우리 대통령께서는 귀국을 안 하시나요?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통령이 있었나? 근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이 있는데 왜 아직 안 오시죠? 아, 한국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이라고 부를 만큼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가 있구나. 그래서 결국 이 우광복이 한국 현대사의 진로를 바꾸는 엄청난 보고를 존 하지 중장에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첫 번째는 인민공화국은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이며 그 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인민위원회란 것도 실상 총잡이 공산주의 폭도에 불과합니다. 존 하지를 설득해서 미 군정이 공산당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랐던 사람들인데요. 공산당은 나쁜 놈들이구나. 싸워야 되겠구나. 반공으로 노선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돼요. 두 번째, 한국인들이 이승만을 우리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귀국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전역이 공산당들이 벨짓다 하면서 폭동도 일어나고 정신이 없는데 각하 한국을 안정시키려면 이승만을 하루라도 빨리 귀국시켜야 됩니다. 존 하지가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하고 그 결과로 해방되고 두 달이 넘도록 미국의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차단당해서 고국에 돌아올 수 없었던 이승만 박사가 망명 33년 만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33년 만에 1945년 10월 16일 이승만이 귀국했던 그날을 보도한 매일신보 신문입니다. 자, 이렇게 조지 윌리엄스가 일을 잘하니까 존 하지 중장과 미 군정 당국이 굉장히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지금 내가 갑자기 한국을 통치해야 되는데 한국에 대해서 아는 거 없으니 신뢰할 만한 한국인 지도자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암 우광복, 프랭클린 윌리엄스, 조지 윌리엄스 두 부자가 머리를 맞대고 누구를 추천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한국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 선교 활동을 펼쳤던 언더우드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과 의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선교사들의 의논에서 인재를 추천했으면 불교인일까요? 기독교인일까요? 통일교일까요? 기독교일까요? 신천지일까요? 기독교일까요? 미 군정 최고 지도자 50명 가운데 35명이
기독교인 인재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80년 전 45년 신문입니다. 해방 맞이했을 때 80년 전 기독교인은 신문. 1%였습니다. 38선 이남,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공산당 천지였어요. 그런데 우연히 해군 소속인데 육군하고 합동작전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다가, 우연히 육군한테 보고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6개 국어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고 통역을 하게 됐다가, 우연히 타지의 비서실장이 된 우연과 우연이 꼬리를 문 결과로 이 조지 윌리엄스 부자의 맹활약 결과 기독교인은 1%, 미 군정 최고 지위에 오른 한국인 가운데는 70%가, 전 국민 가운데 1%지만 지도자 가운데 70%가 기독교인이 혼란한 해방 전국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공산당하고는 싸워야 된다. 반공 수사들이었어요. 그 조지 윌리엄스가 존 하지 중장에게 제일 중요한 자리, 경무부장을 추천합니다. 오늘날의 내무부 장관, 그 당시에는 내무부 장관 겸 국방부 장관, 뭐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치안을 유지하는 책임이에요. 만약에 공산당과 대결하게 된다면 간첩 잡아내고 공산당 때려 잡아야 되는 선봉장, 직접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최일선의 중요한 직책으로 조지 윌리엄스가요, 자기 아버지가 세운 학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을 바치는 애국자를 기르자라는 교훈으로 길러낸 인재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분이 영명학교 출신 조병옥입니다. 나중에 아주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하죠. 조병옥도 역시 열렬한 반공투사였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누가 봐도 대한민국은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최고 지도자가 이승만, 그 밑에 공산당 때려잡을 실무 책임자가 조병옥, 열렬한 기독교 반공투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군정 책임자 50명 가운데 35명, 75명의 기독교인들이 포진하게 됐습니다. 숫자로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압도적으로 밀리지만 그 밀리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영향력에서는 절대로 공산주의자들에게 밀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서 서로 견제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승만 박사가 선제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1945년 12월 17일 이승만의 유명한 연설입니다.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 이 연설의 내용은 간단해요. 때려잡자 공산당, 박멸하자 공산당,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공산당, 공산당은 절대로 안 된다, 공산당 저놈들은 매국노다, 때려잡아야 된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콜레라가 사람 몸에 들어오면요, 콜레라 균이 번성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죠? 콜레라 균이 살기 위해선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선 콜레라 균이 죽어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과 공산주의의 관계다. 이승만의 오랜 이론입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콜레라, 공산주의를 없애야 되고, 콜레라, 공산주의가 살아나면 대한민국은 죽는다. 이승만의 위대한 선제 공격을 합니다. 요러면서 이승만이 뭐라고 말했느냐? 저 공산주의자들이 다 같이 나누어주자, 공평하게 나누어주자, 지상 낙원을 만들자 라고 말하는데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다. 저들은 말로는 애국을 말하지만 사실은 매국이다. 소련의 지시만 받는 사람이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이 인간들이 우리 국민의 지시를 받는 건지 중국의 지시를 받는 건지 저 북조선에 계신 장군님 어버이 수령의 지시를 받는 건지 가끔 우리 모두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한 사람 그렇게 매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념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애국을 말하지만 사실은 매국이다. 소련 지령받는 놈들이다. 공산주의자는 매국노다. 나라 팔아먹는다. 이러고 이승만이 연설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 박헌영이가 파시스트 이승만 박사의 주장을 반박함.
이러고 또 박헌영이가 반대 연설을 하는데 이승만이 연설을 훨씬 잘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승만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공산주의가 매국노라 그러고 박헌영은 아니라고 우리야말로 애국자라 그럽니다. 이렇게 양쪽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1945년 12월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스크바 3상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소련 수도 모스크바에서요. 세 강대국 외무부 장관이 회담을 하면서 한국을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한다라고 발표하게 되죠. 36년 동안 우리가 노예로 살다가 해방을 맞았는데 5년 동안 더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라. 이걸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족이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승만과 기독교 지도자들을 일제히 반탁, 신탁 통치를 반대합니다. 박헌영과 조선공산당도 그 사람도 조선 사람들이거든요. 해방을 원했고 광복을 원했죠. 그 처음에는 우리도 반탁, 신탁 통치 반대한다 라고 박헌영이 말했다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수령님의 지시를 받아야지. 스탈린 대원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요게 궁금해서 처음에는 조선공산당도요 반탁이었어요. 신탁 통치 반대한다 그랬다가 내 마음대로 하면 혼나니까 숙청될까봐 무서워서 밤에 몰래 38선을 넘어갑니다. 북한에 올라가고 김일성을 만나요. 소련 대사관에 가서 소련 지시를 내리는 책임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소련의 방법이 찬탁, 신탁 통치를 찬성해라. 이 지시를 받고 박헌영이가 북한 몰래 가서 지시받고 돌아와서 우리 조선공산당은 찬탁이다.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 우리 조선은 강대국들의 관리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우리 일반 백성들이 딱 볼 때요. 이승만 박사가 저놈들은 내국노, 나라 팔아먹는다. 박헌영은 우리는 내국노가 아니다. 결론은 강대국의 지배를 계속 받아야 된다. 우리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것을 사랑하는데 내국노는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뇌가 약간 헷갈리겠죠. 강대국 지배를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애국자인가? 이건 아니지. 결국 이승만의 선제 연설과 그 뒤에 따르는 신탁 통치, 반탁의 신탁이냐 반탁이냐 극렬한 투쟁의 와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승만 박사의 말씀이 옳다. 저놈들은 강대국한테 지배받아도 좋겠다고 말한 놈들이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다. 이걸 깨닫게 돼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일어나서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누가 봐도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였는데요.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됩니다. 자, 이런 엄청난 역할을 남겼던 조지 윌리엄스, 그 아버지 프랭클린 윌리엄스 가족에 정말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프랭클린 윌리엄스가 아들 셋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았어요. 딸바보였습니다. 올리브라는 딸아이를 정말 사랑했고 조지 윌리엄스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정말 예뻐했습니다. 이 올리브 윌리엄스가 7살 때 기관지염에 걸려요. 기관지염이라는 게 미국 같으면 동네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고 약 하나를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에는 동네에 병원이 없었어요. 의사도 없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닌데 약도 없고 의사도 없으니 그냥 집에서 앓다가 올리브 윌리엄스가 7살에 죽어요. 자기 아버지가 세운 학교, 영명학교 뒷동산에 묻힙니다. 오빠였던 조지 윌리엄스가 10살이었는데 2살 어린 여동생이 어제까지 같이 뛰놀고 재밌게 예뻐했는데 갑자기 싸늘한 시체가 돼서 묻혔어요. 우리 집 가까이 병원만 있었더라도, 우리 집 근처에 의사만 살고 있었어도 내 여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10살짜리 소년이 그게 한이 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 진학했던 거예요. 이분이 아주 대단한 의사가 됩니다. 흥미로운 게 조지 윌리엄스가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이었냐면요. 담배 피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담배 피는 사람이 자꾸 안 걸려 죽으니까 지금은 그게 상식처럼 되어 있지만 그 전까지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어요.
근데 담배 피던 사람 자꾸 안 걸려 죽으니까 미국 국민들이 제약회사한테 컴플레인을 자꾸 걸어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열받아가지고 의학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담배하고 폐암하고 진짜 관련이 있는지 조사를 해주십시오. 제약회사가 조사를 의뢰했으면 대부분 연구기관들이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으니까 제약회사에 유리하게 관련이 없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연구 결론이 나올 거라고 뻔할 뻔짜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연구단체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폐암과 흡연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래버렸습니다. 그 오늘날 담배 많이 피우면 폐암 걸린다. 전 세계적인 상식이 됐죠. 담배값에도 문구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업적을 이루신 분. 담배 많이 피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위대한 의사가 우광복, 이승만의 귀국을 도와줬던 바로 그분, 조지 윌리엄스입니다. 의사로서도 대단히 뛰어났다는 얘기죠. 이분이 버지니아 종양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의과대학 총장까지 지내셨어요. 1994년에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위대한 의사이자 의과대학 총장이자 대한민국 역사를 뒤집어버린 엄청난 영향을 끼친 한국 이름 우광복, 이분의 유언, 내가 죽으면 내 고향, 내 아버지가 세운 학교, 내 여동생이 묻혀있는 그 뒷동산에 나를 묻어주시오. 87세로 죽을 때까지 8살에 죽었던 여동생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영명학교 뒷동산 선교사 묘역에 가면요, 7살짜리 여동생과 87세 된 할아버지 오빠가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광복절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의 은인 우광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는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연히 뜻밖의 지나가다가 일어난 일이 너무 많아요. 1919년 이승만이요, 필라델피아의 문구사에서 우연히 유태교 랍비를 만납니다. 이승만이 문구사에서 만난 랍비랑 같이 단체를 만드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메가더 장군을 만나게 돼요. 우연히 만난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구출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1945년에 미 해군 7함대 소속이었던 우광복이가 갑자기 육군 24군단과 합동작전을 펼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연히 육군 대령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통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연히 존 하지 중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그 우광복의 맹활약에 의해서 남한의 기독교인은 1%였지만 미 군정 최고 지도자 70%를 기독교인들이 장악하는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엄청난 역사가 우연과 우연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1950년 12월에 미군 알몬드 사령관이 한국 해병대 사령관을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현봉학이라는 의사를 만나요. 한국 의사인데 영어를 잘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신현준 해병대 사령관에게 간청을 합니다. 저 사람 좀 빌려달라고. 내가 함경도에서 흥남에서 작전을 해야 되는데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 필요하니까 현봉학 씨를 스카우트해서 쫄라서 강제로 뺐다시피 해서 데려갑니다. 그 현봉학 선생이 흥남 철수 작전을 건의하고 현봉학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알몬드 사령관이요 98,100명의 우리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는 전쟁사에 빛나는 휴머니즘 흥남 철수 작전을 단행합니다. 이승만이 메가더를 만난 것도 우연이고 하지가 윌리엄스를 만난 것도 우연이고 흥남 철수 작전, 인천 상륙 작전 일어난 게 전부 다 우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대사는 길에서 만난 역사입니다. 지나가다가 만난 역사입니다. 우연과 우연이 꼬리를 물어서 기적이 일어난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우연을 통해서 가능해졌을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좌우지간 살려주시려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떡한지 살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조직도 없는데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용맹한 한민족이 끝까지 싸웠어요.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고 악마적 공산주의와 싸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끝까지 싸우니까 어떡하든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수로 살려줍니까?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돈을 통해 일하시겠죠. 군사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군사력을 통해 승리를 주십니다. 조직이 막강하면요, 그 조직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의지할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것도 없는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려니까 이 민족을 도와줄 은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붙여주시죠? 기업이 있으면 기업을 통해 붙여주시고, 군대가 있으면 군대를 통해 붙여주시고, 조직이 있으면 조직을 통해 붙여주시는데, 좌우지간 아무것도 없어. 너무나 순수해. 깨끗해. 주머니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민족에게 그 민족을 살려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려니까요. 어떻게 붙여주십니까? 길 가다가 만나게 하시고,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어쩌다가 만나게 하시고, 우연과 우연히 꼬리를 물어서 길 가다가 만난 역사고, 어쩌다가 일어난 기적이고, 우연과 우연히 꼬리를 물어서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번역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축복이고, 길 가다가도 축복이고, 어쩌다가 만나도 축복이고, 우연과 우연히 꼬리를 물어서 축복이고, 좌우지간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복 80주년, 건국 77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연을 통해서 기가 막힌 드라마를 펼치셨던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우리의 현대사를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사람을 길러내고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크리스찬 인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둘째로,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슬람, 동성애 독재를 막아내는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 인도하신 분이 나오실 때까지 지금부터 10분간 논스톱으로 10분 연속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 말씀대로 선택받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이승만 건국 대통령 세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